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 늘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워낙 공주 취급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만 알았죠.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만난 직속 선배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혼이 났거든요. 점심 먹었더니 립스틱이 지워져서요. 다시 바르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의실에 있는 건 몰라요? 네? 알고 보니 제가 회사에서 왕따였더라고요. 첫날부터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간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주제에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에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간 게 첫날부터 눈에 너무 띄었던 거죠. 저를 본 직속 선배는 저에게 삼선 슬리퍼를 던져줬어요. 이럴 때는 이거 신고 하세요? 네? 오늘 원피스에 안 어울리는데요? 그 옷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안 어울립니다. 아니, 이 옷이 뭐가 어떻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입은 정장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신발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늘 신던 거라 안 불편해요. 우리 아빠가 취업했다고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설마 그 빨간색 하이힐을 회사에서 신으라고 사주셨겠어요? 그러라고 사주신 거 맞는데요? 직속 선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봤고 저는 결국 눈치를 보며 삼선 슬리퍼를 신었어요. 막상 슬리퍼를 신으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삼선 슬리퍼를 신고 싶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더 예쁜 슬리퍼를 사와서 바꿔 신었어요. 삼선 슬리퍼를 돌려줬더니 그 직속 선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슬리퍼 샀어요? 네. 내일부턴 옷도 평범하게 입고 오세요. 그러나 그런 간섭은 선을 좀 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을 했죠. 내가 뭘 입든 그건 내 자유 아니야? 자유지. 21세기의 회사에서 복장 지적을 한단 말이야? 회사가 아니고 내 직속 선배가 그런다니까? 아빠가 사준 옷 입고 갔다며? 예쁘기만 했겠구만. 예뻐서 질투하는 거야? 진짜? 이상한 선배네. 남자 선배가 왜 여자 후배를 질투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더 화려하게 입고 갔죠. 그랬더니 제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부터 그 선배가 경악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리님,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적으로 실수하는 건 얼마든지 지적하셔도 좋아요. 당연히 고치고 배워야 하는 신입이니까요. 근데 제 패션은 제 정체성이거든요.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선배가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였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밥을 먹으러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 직속 선배만 자리에 남아있더라고요. 대리님, 혹시 다른 분들은 먼저 가신 건가요? 네. 직속 선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 좀 평범하게 입고 오라고 했죠? 아니, 제 옷이 뭐 어떻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네, 예쁩니다. 그러나 직속 선배에게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예쁘다고요? 근데 왜 자꾸 옷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진짜 저 질투하세요? 혹시 진짜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여성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편견 없거든요. 내가 비록 남자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질투를 해요? 그게 아니면 예쁜데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저는 회사에 간다고 해서 딱딱하게 입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은 정장보다 편하다고 했죠? 그거야
대리님이 자꾸 어찌저걸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전날부터 사람들이 본인 보면서 엄청 수근거리는 건 못 느꼈어요? 네? 저를 보면서요? 왜요?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 이해해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도 나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옷은 평범하게 입죠. 연차 좀 생기면 그때는 편하게 입고요. 그날 저는 직속 선배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앞뒤 설명 없이 옷 지적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일이 바빠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도 바쁘신데 죄송해요. 내 직속 후배인데 내가 챙겨야죠. 내일부터는 좀 평범하게 입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근데 제가 평범한 옷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예쁜 옷만 사주셔서요. 외동이에요? 네. 결국 그날 퇴근 후 직속 선배는 제가 평범한 옷을 사는 것도 도와줬어요. 고마워서 저녁을 사게 됐고 또 둘이 밥 먹게 됐죠. 그러다 보니 급속도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다음날 회사에서 보는데 내적 친밀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직속 선배 덕분에 동기들과 점심도 먹게 됐지만 전날 그 선배와 둘이 먹었던 점심이 더 편하고 좋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배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말았죠. 전 그냥 왕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기껏 동기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해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왕따라서 혼자 있으면 선배님이 같이 밥 먹어주실 거잖아요. 제 말에 직속 선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냥 왕따 안 하고도 먹으면 되죠. 왜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호감 표시를 해버렸고 몇 달 뒤 우리는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분명 조심히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은 다들 암암리에 알고 있었나 봐요. 청첩장을 돌렸는데 아무도 놀라질 않는 겁니다. 다들 언제 청첩장 돌리나 기다리고 있었다. 티 다 나는데 우리 속이느라 애썼다. 그러면서 놀리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직속 선배와 결혼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을 좀 하셨죠. 오라머니에 누나가 하나 있다고? 응,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신 건가? 그건 안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것도 안 물어보면 어떡해? 그게 중요해?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저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이 성년이 되자마자 이혼을 하고 나가셔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두 분 다 명랑한 분들이었어요. 힘든 가정사가 있었는데도 전혀 힘든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물론 그에 비하면 남편은 좀 차분하고 냉정한 면이 있었어요. 때때로 좀 지쳐 보이기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죠. 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줄래? 네? 어디 가시는데요? 네가 그걸 꼭 알아야 하니? 시어머니가 용돈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어머니, 제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이게 잔소리지 뭐야?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황당했지만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주지 마. 어? 주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정 용돈이 필요하시면 형님한테 달라고 하셔도 되잖아. 아니면 당신한테 하시든가. 나는 절대 안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누나는 일 안 해. 뭐? 일을 안 한다고? 어. 아니, 어머니도 일 안 하시잖아. 그럼 뭐로 먹고 사셔? 결혼 전까지는 내가 생활비 드렸어. 그럼 지금은?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주신 재산 팔아먹고 있겠지.
뭐?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배짱이 그 자체였어요. 남편도 지쳐서 결혼 후에는 생활비를 끊었던 거죠. 종종 시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용돈을 드렸지만 그 외에 용돈이나 생활비는 일절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시누이는 신체 건강한 젊은 여자인데 필요하면 나가서 벌지 않겠냐는 남편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번갈아가며 저에게 용돈을 원했어요. 솔직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 몰래 좀 달라고 하시는데 아예 딱 자르지 못하고 몇 번 드렸더니 시누이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말을 따랐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올케, 나 이번에 필러 좀 맞게 용돈 좀 주라. 형님, 죄송한데 저도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하다고? 아니, 둘이 같이 벌었으면서 돈이 왜 부족해? 엄마랑 나는 한 푼도 안 벌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한 푼 안 벌고도 사시는 형님이 부럽네요. 죄송해요. 아니, 올케. 그동안은 잘 주더니 왜 그래? 조금이라도 좀 보태줘봐. 죄송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여윳돈이 없어요. 마침 그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물론 남편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수입도 늘어난 상태였죠. 그러나 그즈음엔 늘어난 수입은 전부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남편과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즈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연락이 뜸해졌고 덕분에 마음도 더 편해졌고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남편 회사 일을 돕는 게 더 낫겠다 싶었고 남편도 그걸 원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아니, 회사를 관뒀다고? 아, 올케,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사업이라는 게 돈이 들어왔다가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너라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이래서 우리한테 용돈을 못 줬나 봐. 내 말이. 너라도 회사 다니면서 우리한테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결국 본인들 용돈을 줘야 하는데 왜 회사를 관뒀냐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도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먼저들 얘기를 꺼내길래 말이 나온 김에 용돈 소리를 딱 잘라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쉽다는 듯 입맛만 다시더라고요.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죠. 그렇게 시댁과도 거리를 두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어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바빠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비용을 다 대준 덕분에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께도 큰 선물이 됐고요.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있더라고요. 여보, 출근 안 했어? 그때가 평일 낮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출근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 좀 이상했어요. 남편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더라고요. 거실에도 없고 부엌에도 없고 아무래도 안방에 있나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침대 위에는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있나? 여보! 그러면서 안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잠이 든 건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의심스럽다며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검찰청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다 식사가 도착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만 쥐고 있는데 그날 내 알리바이를 묻던 담당 검사가 내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이 반지 어디서 났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애기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오열하면서 같은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경악할 만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아니, 검사님이 어떻게 같은 반지를... 이 반지 되게 오래된 건데? 검사님 것도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언제 받은 거죠? 제가 어릴 때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아기 때 반지인데 두고두고 끼고 다니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중지에 꼈다가 이제는 작아져서 애기 반지로 끼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아주 어릴 때 받았고 지금은 애기 반지로 끼는데 조사할 때는 일부러 빼거든요. 왜요? 조사하는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끼고 있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부모님 생각하며 끼고 왔어요. 이제 남편도 없고 의지할 곳이라곤 우리 부모님밖에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갑자기 검사가 우리 집에 대해 묻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 하나 애지중지 키워주셨죠. 공주처럼 키워주셔서 진짜 제가 공주라도 되는 줄 알고 컸어요. 그런데 제 말에 검사님이 또 오열하시는 겁니다. 검사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네요. 다행이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걸 왜 검사님이 감동하시는 건지. 솔직히 부모님은 제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 감사한 일이긴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만난 부모님은 아닐 거예요. 네? 좋은 분들을 만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검사님은 저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하셨어요. 검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요.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고 알고 자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검사님, 대체 뭘 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반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검사님이 서둘러 반지를 도로 넣더라고요. 그러나 차마 끝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유난히 우울한 날이 있어요. 네? 어릴 때는 그게 이상했는데 조금 더 큰 뒤에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떠나보낸 딸이 있다는 걸요. 내 언니인가? 생각했는데 그렇다기엔 말해주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죠. 그럼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유전자 검사도 했었으니까요. 그랬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친부모님이 아닐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친부모님이든 아니든 두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요? 왜 우리가 같은 반지를 가진 거냐고요. 이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라니요? 나랑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네? 내가 언니야. 검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1살 터울이고 너를 낳은 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네? 우리 둘 다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우리 둘 다 이 반지를 끼고 있었대. 아니,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지방에 갔다가 오시는 길에
돌아가셨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끝내 돌보겠다는 친척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돌봐주시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아원에 맡기셨대.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커서 좀 알아봤어. 나는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컸거든. 검사 언니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고 저 역시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언니도 입양된 거예요? 나는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거든. 그래서 내가 입양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어. 부모님도 숨길 생각이 없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나는 안 되던데. 안 될 수 있지. 나라도 사실을 모른 채 한국인 부모님의 손에서 자랐다면 그랬을 거야. 믿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미안해. 네가 낀 반지를 보는 순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나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유전자도 등록해놨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냥 잊고 살았어요. 내가 입양됐다고 해도 이제와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는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겠네? 네, 전혀요. 차라리 그런 사실이라도 알았다면 유전자는 등록해봤겠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우리가 검사와 유령 용의자로 만났다는 거였어요. 응? 이렇게 만나게 돼서 죄송해요. 그럼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어? 그러나 검사로서 저를 보는 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래. 전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관련된 증빙자료는 충분히 있고요. 문제는 시간상으로 따져보자면 네 남편이 숨을 거둔 직후에 네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차라리 숨을 거둔 지 시간이 좀 된 상태였다면 네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게 알리바이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충분하지가 않아.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 외에는 증거도 없잖아요. 맞아. 다만 네가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했고 네 남편을 두고 여행을 간 이유도 의심하는 중이야. 남편이 바빠서 같이 못 갔어요. 근데 그 말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이 없잖아. 그거야 집에서 둘이 마주보고 얘기했으니까요. 평소 사이는 어땠어? 좋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랑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네, 처음엔 친하게 지냈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셔서 남편도 그 점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거리를 두고 지냈고요. 돈을 달라고 했다고? 네, 시누이도 직장이 없고 시어머니도 돈을 쓰기만 하시는 분이라서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사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장병이라는데?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니? 네, 전혀요. 남편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니 전혀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자리엔 저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시니까 아드님이 심장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아, 예.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며느님이 아드님을 해코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에? 아니 그거야. 제가 우리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도 하고 솔직히 제가 돈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돈 욕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솔직히 너 욕심 많았잖아? 보니까 우리 아들 사업도 잘 되고 있었더구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업 시작해서 여윳돈 없다며. 그래서 용돈 못 준다며. 어머니랑 형님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한 건 남편이었어요.
정 필요하면 형님도 스스로 벌어서 써야지. 자꾸 손 내밀면 안 된다고요. 진짜 어이없네. 뭔데 나한테 일을 하라 말라야? 그런 얘기 듣기 싫으시면 일을 하면 되잖아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형님한테 일자리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감히 나한테 일하라 말라 해서 싫다고 했다. 왜? 형님, 이제 스스로 벌어서 사실 때도 됐잖아요. 됐고. 아무튼 올케가 그런 거 다 아니까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남편 사인이 심장병으로 나눈데도 제가 그랬다고요? 그냥 제가 그랬다고 믿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돈 욕심은 어머니랑 형님이 더 부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 내 아들 돈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 제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야. 검사님, 얘 진짜 제대로 조사해봐야 해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얘랑 결혼한 뒤로 생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고 용돈도 끊었다니까요. 그건 결혼 전부터 남편이 말했다면서요. 어머, 얘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봐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두 분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 네. 결혼하기 전에 말해줘서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생활비를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들을 생각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지자 검사 언니가 자제를 시켰어요. 목청 좀 낮추시고요. 주장만 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 아드님이 어머님 누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드님이 분명하게 본인 의사를 밝히셨던데요. 결혼하면 경제권은 아내에게 줄 것이고 더는 생활비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누님께서 심한 말도 하셨던데요. 아이, 그거야. 지금껏 주던 걸 안 주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보니까 어머님도 아직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 같은데 직장인 아들이 생활비까지 되는 건 어렵지 않았을까요? 결혼 전에는 잘만 됐다니까요. 그래도 쉽진 않았겠죠.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검사님.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두 분이 처음에 며느님을 범인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조사 결과 며느님과 남편분의 사이는 정말 좋았고요. 두 분이 의심하셨다는 생명보험 가입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아드님은 지병이었던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이미 많이 울었는데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심장병이 있다는 거 왜 안 알려주셨어요? 어릴 때야 심하긴 했지만 커서는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었어. 나도 걔가 그놈의 심장 때문에 갑자기 갈 줄은 몰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만데 아들 심장이 안 좋았으면 신경을 쓰든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걔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올케, 지금 뭐 하는 거야? 검사님 앞에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라도 알았다면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면 알아서 다 알았었어야지. 듣다 못한 검사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남편 심장이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 증상도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 원래 가족들이 알려줬었어야죠. 혹시 생활비 끊긴다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건강 문제는 신경도 안 쓰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검사님이 제 동생이 평소 증상이 없었던 걸 어떻게 아세요? 여기 계신 올케분한테 들었으니 알죠? 정말 이상하네요. 누가 보면 올케 언니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설마 검사님도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동생분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게 맞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히려 돈돈거리는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분 때문에 며느님이 애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가뜩이나 남편 잃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이 며느님을 범인으로 지목했잖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검사 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두 분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님이 조사받는 사이 무단으로 아드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가요? 그래요. 남동생 집에 가는 게 뭐 어때서요? 집주인도 없는 집에는 왜 가셨습니까? 아니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CCTV가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지, 집에 왜 CCTV가 있어? 거실에 설치해둔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뒤늦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알리바이도 확실히 할 수 있었죠. 아니지, 우리가 너희 집에 간 건... 우리 안방에 들어가셨던데요. 방안도 다 헤집어 놓으셨고요.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지, 뭐가 있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가 의심스러우니까 혹여나 증거를 없앨까 봐 간 거지. 정말 저를 의심해서 그러셨다고요?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너희 집에 갔겠니? 아드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셨던데요? 검사 언니의 반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니지,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통장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시도하다가 실패하셨던데요? 예? 아드님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셨다가 실패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내가 엄마다 그러면서 우기셨다고요? 이미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들킬 거. 우리 남편 통장은 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도로 갖다 놨잖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비밀번호도 모르는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걔가 총각되는 비밀번호가 늘 같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잖아. 돈을 빼가려고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 내가 아들한테서 그동안 못 받은 용돈 좀 가져가려고 했다. 진짜로 빼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잘못이니? 솔직히 난 어이가 없더라. 너 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깨어낸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사업장부터 모든 재산이 다 네 명의로 돼 있던데.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다 제 명의로 바꿔놓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굳이 모든 걸 제 명의로 바꾸려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혹시나 있을 심장 문제에 대비한 거 아닐까요? 기가 차서 진짜. 그런데도 네가 네 남편 상태를 몰랐다고? 저한테는 이유를 말 안 해줬으니까요. 그럼 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은 뭐니? 그건 저도 모르던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한테서 받아가는 용돈을 저금한 것 같더라고요. 입금된 금액이 늘 제가 용돈으로 주던 금액이었어요. 내 아들이 너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아니, 전부 내 아들이 번 돈인데 왜 용돈을 받아? 처음부터 경제권을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내 아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닌데 왜 다 네 앞으로 돼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억울하세요?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을 못 뽑아서? 뭐야? 누가 그렇대?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화나시는 거잖아요.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너
내 아들이 주고 간 재산 한 푼도 손대지 마라. 그래, 우리 소송할 거야. 검사 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다만 승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네요. 이미 아드님이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 셈이니까요. 엄마, 진짜 왜 그래? 결혼 전에는 우리한테 생활비밀 내 용돈도 줬단 말이야. 이게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지 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니는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아니, 검사님, 아까부터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데 검사님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 끝났으니까 사적으로 좀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 우리 사이에 사적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친언니거든요. 네? 올케한테 친언니가 있다고요? 올케는 외동딸인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설마 둘이 언니 동생 먹고 우리 콜탕 먹이는 거예요? 언니 동생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 언니로서 말씀드릴게요. 담당 검사로서 봐도 제 동생과 제부 사이는 충분히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해 보였어요. 그러니 두 분이 끼어들어서 계속 분탕질을 하신다면 저도 제 동생에게 인맥으로 좋은 변호사를 붙여줄 겁니다. 그러니 소송하든 뭐라든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나마 지금 가진 돈을 전부 소송에 쓰고 싶은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검사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검사님이 왜... 우리 며느리 언니예요. 어릴 때 헤어진 자매 사이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요. 잠깐, 아이고 이상한데? 너 설마 입양됐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섭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점은 미리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야, 올케 입양아야? 그럼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혼인 무효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론 우리 남편도 몰랐어요. 아니 뭐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입양아 주제에 우리를 다 속이고 우리 아들 재산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니? 남편에겐 말했습니다.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만났다며? 부모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결혼 전에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입양아인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걔는 상관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있지. 그럼 우리한테도 말을 했었어야지.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안다는 걸 모르고 계셔서 어머니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뭐가 됐든 사기 맞잖아. 엄마, 이거 혼인무효하면 재산 다 우리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아리송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만약에 해서 성공하면 다 우리 거라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 귀에 대고 속삭이시더라고요. 차라리 쟤한테 우리 사정 말하고 돈 좀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나 시어머니가 속삭이는 소리는 저도 언니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일단 그렇게 조사는 끝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조용한 게 불안해. 아마 여기저기서 상담 받아봤을 거야.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겠지. 그럼 난 어떡해? 어떡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넌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마 더는 지원 안 해줬을 거야. 남편은 자기가 결혼 전에 말은 그대로 하더라고.
네가 봐도 너희 시어머니랑 시누이 씀씀이가 해프다며. 나는 처음에는 마음이 약해서 용돈도 드리고 그랬거든. 꽤 드렸는데도 그걸 하루아침에 홀랑 쓰고 또 달라고 하더라고. 아, 제부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랬을 것 같아. 심장도 약한 사람이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어쩜 자기 아픈 걸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연애 때부터 늘 도움을 받는 쪽은 나였어. 남편이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해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우리 남편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도 결혼하면서는 너한테 피해 안 주려고 딱 자른 거네? 그런 것 같아. 너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부 기생충 아니니? 아, 어떻게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통장 털 생각부터 해? 돈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이 심장이 약하니 잘 부탁한다는 소리도 잊은 거잖아. 그런 것 같네.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보다도 저 자신이 더 미웠어요. 남편 홀로 끙끙 앓는 줄도 모르고 그저 행복했던 저 자신이 싫더라고요. 언니가 그런 제 표정을 읽은 건지 위로를 해줬어요. 인명은 제천이라잖아. 네가 안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더 챙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제부 마음도 이해해주자. 그래도 그렇지. 재산을 전부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서 만일을 대비하자고 한 게 자기 병 때문이었다니. 생각도 못했어. 그 사람도 참 대단하다. 보통은 힘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보살핌을 나만 받았네? 돌아보니 좋은 양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남편도 만나서 늘 사랑만 받고 자랐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제 친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 아빠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우리 딸 언니시군요. 검사시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엄마 아빠와는 이미 한바탕 눈물 콧물을 다 쏟은 뒤였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또 울더라고요. 미안해. 언니가 있는 줄 알았으면 입양했다는 거 알려줬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널 입양할 땐 이미 언니가 입양된 후였던 것 같아. 알았어. 알았다고.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딸 잃고 이 녀석을 만났는데 그냥 친자식처럼 귀여웠거든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들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 입양한 후로는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시키게 된 거죠. 그때라도 알려줬어야 했는데 우리 애가 사랑만 받고 자라서 마음이 여려요. 사실을 말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발 사과 좀 그만해주세요. 저 정말 민망해요. 제가 동생을 찾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은 두 분이시잖아요. 그럼 키워주신 부모님은 외국에 계신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 가는 걸 허락해 주시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혹시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엄마에게 미안했지만 한국으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한 번씩 뵈러 가요? 두 분이 휴가 때마다 오시기도 해요. 저도 가고요. 1년에 2번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잘했네요. 나라고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때도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더 내 품에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딸이 입양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우리 신랑한테 홀딱 반했던 거. 미안해.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랐을까. 엄마 아빠가 진즉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걸. 이제부터는 언니 길 나도 챙길래. 언니? 엄마 아빠 딸이면 내 언니잖아. 나도 같이 챙길래. 둘만 슬퍼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해. 고마워 우리 딸. 그럼 우리 딸 언니면 우리 딸이기도 하네. 어머, 그래도 될까요? 엄마 아빠가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물었어요. 저도 좋죠. 우리 동생 부모님이면 저도 당연히 부모님처럼 모셔야죠. 아유 세상에, 우리한테 검사 따님이 생겼네. 아유, 든든하다. 안타깝게도 우리 딸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언니는 머리가 좋은데 우리 딸은 영. 아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왜? 아빠가 날 공주님처럼 키웠잖아. 맨날 예쁜 드레스만 입히고 공부하라고도 안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공부하라 말라 할 게 없었지?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잖아. 그래놓고 내 머리 탓하지 말라고. 우리 언니 봐. 우리는 타고난 머리가 좋다니까. 언니는 저랑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맞네요. 저랑 다르게 철이라고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언니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봐. 키워주신 부모님까지 떠나서 한국으로 오는 건데 뭐라도 돼야겠다는 강박감이 있었어. 누가 강요한 건 아닌데 나 스스로 내가 바라는 기준이 좀 높았지. 언니 진짜 멋있다. 정말 고맙기도 하고. 결국 나 때문에 한국에 온 거잖아. 나는 네가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라준 게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지? 그럼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그냥 아빠라고 해도 돼. 좀 더 편해지면 해볼게요. 얼마든지 편하게 해요. 나도 아직 편하진 않아. 검사님이라고 하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무슨 죄라도 지으셨나요? 어이구 무서워라. 우리는 다 같이 한바탕 웃었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셔서 맛있는 저녁도 배불리 먹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럴 줄 알았어. 너 여기 있구나. 어머니? 나도 왔어. 형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친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뭐야? 다들 여기 모여있네? 친언니까지? 아니, 어머니, 저희 친정에는 무슨 일이세요? 사돈, 제가 좀 따져야겠습니다. 사부인 어서 오세요. 일단 좀 앉으시죠. 지금 앉는 게 중요해요? 아니, 따님이 입양하면 입양하라고 말을 했었어야죠. 이건 엄연히 사기예요.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딸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겐 그냥 친자식이었기 때문에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얘가 우리를 다 속이고 우리 아들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요? 제가 듣기론 우리 박서방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는 속았잖아요. 나랑 내 딸이요. 사부인,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괜찮았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사귀니 뭐니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그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어요. 보상이라니요? 우리 아들도 세상에 없는데 이제와 돌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고요. 아빠가 당황하고 있자 언니가 나섰어요. 소송하신다더니 왜 여기 와서 입만 털고 계시는 거죠? 아니, 검사라는 양반이 입만 털다니. 무슨 그런 저급한 표현을 써요? 저급하게 나오셔서 그에 맞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소송하신다면서요. 하세요. 하셔서 정당하게 가져갈 게 있다면 가져가세요. 아니, 내가 지금 좋게 해결하려고 온 거잖아요. 좋게 해결하려고 하신다기엔 태도가 너무 불쾌한데요? 사기라니요. 그렇게 치면 아드님이 심장병인 걸 속인 거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신 건지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를 속인 거잖아요. 결국 제 동생은 과부가 됐고요. 재산만 남겨주면 답니까? 얘는 지금 남편을 잃은 슬픔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애한테 재산을 나눠달라는 둥, 보상해달라는 둥. 자식 잃은 분이 그런 소리를 참 잘하시네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며느리도 가족 아닌가요? 결국 시어머니는 더는 대꾸를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자 시누이가 우겨보더라고요. 아니, 우리라고 뭐 안 슬프겠어요? 근데 우리도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언니가 나서려고 했지만 제가 언니를 말렸습니다. 언니, 내가 말할게.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기회? 무슨 기회?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할 기회요. 그게 무슨 기회야? 그래, 나더러 일하라고? 두 분처럼 나이만 있고 경력 없는 분들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기회 드릴 테니까 나와서 일하시고 월급 받아가세요. 이게 제가 며느리로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 돈 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미천도 바닥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우기시고 당당하게 일해서 벌어가세요. 제 말에 언니는 물론 우리 엄마 아빠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거기까지였어요. 더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우리 친정이나 제 삶에 끼어들어 불편함을 주는 걸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랑 친정부모님은 과연 두 사람이 제 말을 들을까 반신반의했는데 결국 나와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이제 아들도 없고 남동생도 없으니 결국 본인들 손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을 한 뒤로 두 분은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3번은 언니와 만나서 밥을 먹어요. 언니가 야근하는 날을 제외하곤 사실상 매일이라 그냥 집을 합쳐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저 하늘에서 친언니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 언니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며 남은 생은 언니랑 쌓지 못한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려고요.